지구가 지구 시스템이 시험 범위예요, 그죠? 그 지구 시스템부터 할 건데 뭐 지금 다른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안 온 학생이 누구지? 불경애가 은성인데 은성이도 아마 은성 보니까 은성고. 그럼 지구 시스템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내용일 거야, 맞지? 응? 자, 일단 보면은 자, 태양계하고 지구 시스템이 있어. 여기서 다루는 거 이제 뭐냐면은 당연히 지구 시스템을 다루죠. 잠깐만요. 굉장히 됐네. 자, 그럼 태양계부터 얘기할게. 태양계라 그러면 뭐 태양도 있고, 그다음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소행성도 있어. 알겠지? 자, 근데 이 모든 태양계의 힘은 중력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이제 태양계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구 시스템은 뭐냐?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말 그대로 이제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태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일단은 우리 살아가는 공간이잖아, 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자, 땅을 짚고 있으니까 지권이 있겠지. 우리 주변에 공기들이 감싸고 있으니까 기권이 있겠지. 그지? 그다음 또 바다 같은 것들은 수권이에요, 수권. 수권이고 이 모든 곳에 뭐가 있냐면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그지? 육해공이잖아. 우리 이거 육군, 해군, 공군 하듯이 육해공이고 육해공에는 모든 생물들이 있으니까 생물권. 자, 그 밖에 외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얘기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외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거죠. 어떤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면 특징이 뭐냐는 얘기야. 알겠지? 자, 먼저 직권입니다. 자, 직권은 지각, 그맨 위에서부터 지각이 있어요. 지각. 첫 번째 지각. 가장 어떤 거야? 가장, 가장 딱딱한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알았어요? 직권. 그리고 직권은, 가벼워. 그러니까 지각은, 이 내가 말하는 직권 중에 지각은 제일 가벼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맨 가운데서부터 이게 서서히 떠 있는 거야, 떠 있는 거.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맨 안쪽이 제일 무거운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각은 두 가지 나누지죠.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 자, 대륙지각은 두꺼울까 아니면 얇을까? 두꺼워.
두껍다. 대륙지각.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얇다. 자, 그럼 어디가 밀도가 크니? 응? 대륙지각 밀도가 커? 아, 해양. 해양지각이지. 얘들아. 봐봐.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거야. 부피가 작으면 밀도가 큰 거고. 그러니까 얇으니까 그만큼 밀도가 크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럼 이 밀도는 어디와 관계되어 있냐면 나중에 판 구조론에 보면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판들이 만났을 때 대륙지각과 그다음에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요. 얇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판 구조론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각은 귀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는 고체입니다. 그러면 귀산염이라는 얘기니까 뭐가 주성분이야? 규소하고 산소가 주성분이 됩니다. 규소하고 산소. 자, 구성 원소에서 보면은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원소가 뭐였지? OCR, 카나칼마. OCR까지 생각해봐. OCR. 자, OCR이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이 3대 구성 원소들이야. 알았지? 그럼 산소, 규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어때요? 작은 애들이지. 그지? 자, 맨 위에 핵에 있는 철보다는 밀도가 작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멘틀. 자, 멘틀은 이런 특징이야.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고체는 유동성이 있는 거야. 딱딱한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어. 그래서 지각의 80%를 차지한대요. 지각의 80%를 차지하는 애가 누구냐면 저 80% 차지하는 애들이 바로 멘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다. 대류.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뭐야? 왔다리 갔다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가벼운 애는 위로 뜨고 무거운 애는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대류 현상이. 너 2단원 시험범위 맞지? 지구 시스템 이내 시험범위야? 어? 일단 공통적인 게 지구 시스템이라서 지구 시스템 할 거야. 이 역학적 시스템도 시험범위. 니는 역학적 시스템 지금 봤니? 안 봤어? 그래. 지구 시스템 전체 다 나오니? 한구조를 하고 있는 학교. 얘는 다 나오지. 자, 멘틀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자, 고체이면서 무슨 현상이 있다? 예, 대류형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핵이 있어요, 핵. 자, 핵은 일단 가장 무거운 애들이 있는 거야. 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핵부터 시작해서 멘틀 지각으로 떠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런 연상을 하면 되죠. 물컵이 있어. 가장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맨 밑에가 핵이면 여기는 멘틀이고 여기가 지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가장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말이지 외핵은 액체고 고체 상태의 내핵이 있대. 자,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 얘들아,
이거는 지진파를 분석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 그거 어떻게 들어? 알았지? 지진파를 분석하다 보면 불연속적인 그런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는 외핵이 액체고 내핵은 고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액체 상태인 외핵이 뭘 하냐면 대류를 합니다. 그 대류함에 의해서 생기는 게 지구자기장입니다. 알겠지? 지구자기장. 그러니까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형성하기 때문에 그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권이죠.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오로라기도 하고 그래요. 알았지? 자, 지구자기장 어디에서 외핵의 대류에 통해서 지구자기장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보면 될 것이고 지구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판 구조론을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특징. 특징은 뭐 두루두루 이렇게 영향을 줘요. 여러 가지 권에. 그러니까 육해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권이 수권에, 직권이 기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생물권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연상해 보자. 자, 일단 생명체들한테는 뭘 줄까? 직권이. 살아가는 공간. 알았지?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그지? 생명권. 자, 그 다음엔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기권의 영향은 파산활동. 알았죠? 그 다음에 수권과 직권의 분포를 통해서 뭐 대기와 해수의 순환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자, 이건 뒤에서 상호작용해서 여러분이 연상해야 돼.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자꾸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연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권과 기권. 자, 기권은 공기죠, 공기. 공기. 자, 맨 밑에서부터 볼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대륙권. 대륙권이죠? 자, 산이 올라가면 공기가 차가워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땅 밑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들이 나오게 돼. 이게 무슨 에너지야? 지구복사 에너지. 지구복사 에너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다, 중학교 때. 알았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뭐냐면 따뜻한 그런 기온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복사 에너지가 가까운 쪽에서는 많겠지만 멀리 되면 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온도가 낮아져. 이게 대륙권이야. 알았지? 자, 그래 대륙권은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봐봐. 온도가 낮은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요. 온도가 높은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당연히 밀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 뭐가 생기긴 대류가 생기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여기다 난로를 켜놓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야. 자, 난로를 켜놓으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밑에 내려오니까 어때? 전체적으로 이 기온들이 일정하게 돼버리겠지.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것들. 바로 대륙권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상승기류, 하강기류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돼? 응?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어요? 비도 오고, 뭐 비가 온다는 얘기, 뭐 구름이 생긴다는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구름이 생기면 다시 뭐, 밑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왔다 갔다. 알았지? 자, 그래서 불안정한 층이에요. 불안정한 층이다. 그리고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산소들이 마감하고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소들이 많이 생겨요, 공기 중에. 산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산소에 의해서 오존층이 생기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성층권. 알겠지? 자, 대륙권은 한 몇 킬로까지? 얘들아, 몇 킬로까지가 대륙권이야? 10킬로까지. 10킬로. 자, 20에서 30이 무슨 층? 오존층. 이 오존층이 상승되게 되면 여기는 이쪽으로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어디에서? 성층권에서. 그리고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죠.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얘를 흡수하기 때문에. 알았죠? 얘를 흡수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 밑에는 온도가 낮고 위에는 온도가 높아요. 자, 그럼 온도가 높이는 밀도가 작으니까 내려올 일이 없는 거야. 온도가 낮은 애는 밀도가 크니까 올라갈 일이 없는 거야. 무슨 현상이 안 생겨? 대류 현상이 안 생기죠. 안정한 층. 자, 그럼 만일 얘들아, 여러분 오존층이 없다면 대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 두 개 층으로만 해. 알았어? 자, 만일 없다면 자 봐. 계속 낮아져. 낮아지다 여기서 이렇게 돼버려. 두 개 층밖에 없어. 왜냐면 이 열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가 열권이야. 알았지? 자, 뭐가 없다면? 성층권이 아니라 오존층이 없다면 대륙권 열권. 알았지? 성층권과 중간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어?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오존층이 안성 형성됐다면 그러면 성층권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성층권이 없다면 두 개가 대륙권 열권. 네. 자, 그다음 오존층 몇 킬로? 써 있잖아. 20, 30. 자, 봐라. 대륙권 10km, 성층권 20에 30. 알았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비행기 어디로 다녀? 얘들아, 비행기 어디로 다녀?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다녀. 알았지? 대륙권으로는 안 다녀. 그러니까 기상이 나빠지면 성층권으로 다니던 비행기가 착륙을 못해. 알았지? 그냥 다시 성층권 떠야지. 그래서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딴 나라로 가버려.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가 갑자기 기상이 나빠졌어. 그럼 제주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어? 다른 공항으로 떨어져야 돼. 외국 여행 간다. 국내선 말고. 응? 한국 올래는데 한국에 뭐 인천도 안 좋아, 뭐 제주도 안 좋아, 다 안 좋아. 그러면 일본에 떨어져요. 기상청력 하면 되지. 알겠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자, 그 다음 중간권. 자, 중간권은 특징이 이렇게 있어. 점점 온도가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낮아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뭐 낮아지면 당연하겠죠. 이제 이 오존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만 생각하면 돼.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에 온도가 이쪽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불안정한 층입니다. 뭐와 같아? 여기 기온 분포가 대륙권과 똑같지? 하지만 대륙권에서는요. 기상현상이 일어났지만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요. 대류는 일어나요. 그치? 대류 공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기상현상이 없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 중앙권. 그다음 자, 그다음엔 어, 공기 별로 없어요. 자, 그다음에 오로라가 생긴다 그러면 뭐라고 보면 돼요? 10번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어? 자, 그다음엔 이러한 기권의 특징. 자, 먼저 온실효과. 온실효과 배웠어, 안 배웠어? 응?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어.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자, 봐. 온실효과 이런 거야. 여기 지표야. 태양. sun. 자, 이렇게 해서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뭐지? 응? 태양 복사 에너지 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대기. 대기야.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 반사도 돼. 이게 태양 에너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어? 반사는 거 이렇게 다 치고,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잖아. 맞지? 그지? 그러고 나선 지표가 지표 있지. 음. 이 지표가 말이야. 지표가 뭘 내놔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놓지. 나가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 알았지?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대기가 흡수를 해요. 현주야, 졸면 안 돼. 얘네들이 대기에 있는 이 온실 기체들이 그 온실 기체라고 그래요. 기체들이 얘를 흡수했다가 알았지? 다시 이쪽으로 방출을 해요. 지구로. 알았지? 이게 뭐냐면 얘가 온실 효과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는 얘네들이 많아져 가지고 얘가 커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알겠지?
자,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복사평형이었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100이라 그러면, 응? 70을 흡수를 해. 30이 나갔어. 그제? 그리고 여기서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또 70이 방출되는 거야. 알았지? 70으로 방출되면 더하면 얼마가 돼? 10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 돌아서 100 나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대기가 있으니까 대기에서 에너지들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겨버리는 거지. 알았지? 그러면 온실효과는 어때요? 온실효과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야? 아니면 뭐 필요치 않은 거야? 중요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많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없다면. 낮에는 받았다가 그대로 내보내. 그러니까 되게 뜨거워. 알았어. 되게 뜨거운데 밤이 되면 그러면 막 급격히 떨어지지. 없잖아. 얘가 없잖아. 밥이 얘 없잖아. 어? 계속 내보내기만 할 거 아니야. 부사 에너지를. 그지? 그럼 내보내기만 하니까 당연히 어때?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낮이 되면 태양이 뜨니까 받아서 뜨거워졌다가 밤 되면 급격히 떨어져. 그지? 그럼 우리는 밤 못 사는 거야. 하루살이지. 그럴 일 안 생겨. 온실효과 때문에. 알았지? 자, 이런 게 온실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가 바로 뭐냐면 예, 기권이에요. 기권. 자, 그 다음에 우주에서 유입되는 물질을 차단한다. 그렇죠? 쉽게는 뭐야? 뭐 자외선 이런 것들 비롯하여 그 베날란데라 그래가지고 지구자기장에서 형성되는 이런 자기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베날란데라가 있어. 베날란데에서는 여러 가지 뭐 우주선이라고 우주선. 우주선이 뭐냐면 UFO가 아니라 우주에서부터 들어오는 나쁜 어떤 인체, 생명체 해로운 그런 빛들을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차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기권, 산소, 공급, 오존층에 의해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 알았지? 자, 제부력이 외울 게 많죠?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니, 진짜 외울 게 없는 게 화학이야. 화학이 진짜 외울 게 없어. 응? 지구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요. 자, 봐봐. 열권의 특징 뭐야? 거꾸로 해봐. 오로라. 알았지? 열권, 오로라.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올라갈수록 높아지지. 중간권, 불안정해, 안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대륙권처럼. 그런데 기사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쉰게 없어서. 자, 성층권. 자, 오존층 몇 킬로에 있어요? 20에서 30. 알았지? 안정한 층이지? 그지? 성층권의 온도가 높아질 때는 그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오존층 때문에. 알겠지? 자, 대륙권. 불안정하죠? 그지? 이산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어? 일어난다야. 일어난다. 네, 기권입니다. 자, 수권. 육해공이니까 해. 여기는 해. 자, 먼저 수권하면 이제 바다지, 바다. 맞죠? 해수가 있는데, 해수가 97.2% 전부 다 바다에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우리 눈에 보이는 애들은
뭐 강호수가 제일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잖아. 근데 얘들은 양은 굉장히 적어요. 사실. 대부분은 물은 바다에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수권은 총 3개 층으로 나눠져요. 이 수권의 층을 다 보면은 혼합층이야. 가장 높죠, 뭘. 그래서 혼합층은 온도가 높으면서 태양광선에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요. 근데 수온의 거의 일정한 부분. 자, 그런데 이거 봐봐.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알았죠? 바람의 세기가 강할 때.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8월과 우리나라 8월하고 12월 바람 언제 많이 불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서 두꺼워지는 건 12월이고, 그지? 10월이죠. 그때 그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지? 겨울에 바람 많이 불어요. 그 다음에는 여름은 수온이 높으면서 두꺼워지겠지. 바람이 잔잔한 데가 사실은 뭐 봄, 가을에는 잔잔하고요. 자, 근데 이거는 그 지역에 따라 뭐 상황이 달라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 혼합층의 두께와 기온을 보고 이게 몇 월 건지 아니면 혼합층에 대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서 그래프 해석을 잘해. 알겠지? 그럼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같이 얘기해 볼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보면 알다시피 여긴 높고 여긴 낮아. 그러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물질과 에너지 이온을 차단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수의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게 거고, 뭐 얘는 위도나 뭐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5도씨 이하 정도 되죠. 알았죠? 그래서 심해층은 보자 여기 보니까 몇 미터예요? 1km 이상. 뭐 거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이 없는 곳이야. 심해층은. 알았죠? 1km 이상 내려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되게 무섭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심해층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죠. 거기 뭐가 있는지, 괴물이 사는지 아니면 뭐 거기 뭐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거기까지 탐험 못하고 들어갑니다. 알았지? 그래서 연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심해층이죠. 자, 특징. 열 에너지 수송. 중요한 거죠. 에너지 수송. 그다음에 이런 태양곡사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면서 뭘 하냐면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수권입니다. 알겠어요? 자, 생물권을 비롯한 외권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 문제 풀어왔어? 응? 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육해공. 알았지? 직권하고, 그 다음엔 기권하고, 수권. 자, 그 밖에 남은 게 우리죠? 우리. 생명. 자, 생명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명권은 모든 생물들이야. 뭐 수많은 생물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당연히 직권에도 있고, 기권에도 있고,
직권. 폰에 애들. 그럼 이제 생명권이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죠? 자, 영향을 주는데 직권, 뭐 기권. 일단 기권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통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절벽에서 나는 뭐 나무들이나 아니면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권을 갖다 다시 말해 암석을 쪼개고 그러잖아. 그지? 풍화작용. 물론 풍화작용은 직권에 영향을 주는 풍화작용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생물권이 영향을 주는. 또 미생물들이 있어요. 변화시킨다. 자, 이번에는요. 기권. 당연히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외권. 이거는 우주 공간이에요. 기권,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태양이라든가 은하라 뭐 이런 애들이 외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외권하고 물질 기반 있을까 없을까? 어? 외권하고 지구 사이에 물질 기반이 있을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막 물질을 막 받아? 아니, 에너지는 들어오죠. 에너지의 흐름은 있지만 물질 교환은 없어요. 알았니? 절대 잊지 마. 뭐 오늘은 목성으로부터 뭐 천연가스로 공급받았으면 그런 거 있어? 없잖아. 물질 교환 없다. 근데 뭐는 흐른다 그랬어? 에너지가 흐른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공급받긴 해. 자, 아까지 외핵의 대류에 생긴 게 지구자기장이라고 했지? 이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외권에서부터 들어오는 태양풍, 우주선, 차단해줍니다. 내가 이제 우주선은 그 UFO 아니라 그랬지? 그지? 뭐, 감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주선들이 있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것들, 입자라든가 빛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얘를 갖다 이제 어디에서? 베날란드에서 차단해 줍니다. 베날란드는 지구자기장에 의해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이제 우주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막 오잖아. 그 베날랜드에서 차단해 주는데, 그 베날랜드에서 차단해 주면서
이 공기와의 마찰이 조금 생겨. 그래서 생기는 게 오로라야. 알았어? 오로라가 어디에 있다 그랬지? 얘기해봐. 현재 어디 있니 오로라? 어디 생기니? 어디 생겨 오로라가? 10건에 생기자 10건. 오로라가 어디서 생기냐고. 10건. 알았어? 한지 얼마 됐다고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구 시스템의 우린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을 좀 볼 텐데, 자,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권 내에서도 일어나고 권 사이에서도 일어나. 알았지? 권 내부, 기권이면 기권, 직권이면 직권, 수권이면 수권 안에서 일어나는 게 권 내야. 사이사이는 기권과 직권 사이, 뭐 수권과 직권 사이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알았어요? 자, 그리고 외권은 당연히 태양입니다. 외권 태양. 자, 그런 상호작용을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아. 근데 뭘 물어볼까? 얘는 어느 권과 어느 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이유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뒷회장 보세요. 자, 이렇게 박스 치는 부분이 권 내야, 권 내. 이게 권 내라고, 권 내. 자, 권 내부터 보자. 직권에서. 예, 이게 이제 판구조론 대립의 이동은 직권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입니다. 기권, 대순환, 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건 대류현상이죠, 대류현상. 그 다음 수권, 이것도 대류야. 그 세수가 혼합을 하는 건데, 대류에 의한, 그러니까 뭐냐면 수권 내 대류에 의한 그런 혼합. 그 다음에 먹이사슬은 생물권 내에서 잡아먹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먹이사슬은 생물권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읽으면서 예상해보죠. 자, 이걸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지 말고 얘들아 이거 보지 말고 요거 보면 생각하는 거야. 요거 보면서 알았지? 자, 풍화 침식 뭐하고 뭐 살까? 직권이랑 기권 그렇지. 잠시 지우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선생님 칠판 여기 보면서 해봐. 지웠잖아, 그지? 생각해 보는 거야. 물의 침식 해식 동물 뭐야? 수권하고 그다음에 직권? 오케이. 연상하라고. 화석연료의 생성, 생물에 의한 풍화적 침식은 직권 생물권. 맞지? 자, 그러니까 직권과 관련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이거 봐. 이거. 침식이 들어가. 알았지? 그게 바다 물이냐 아니면 공기냐 아니면 생물이냐에 따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다음. 자, 화산기체 방출 항사.
그럼 뭐야? 직권, 기권. 자, 기체니까 공기중으로 방출할 거 아니야. 기권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자, 태풍 발생. 태풍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생기지? 그지? 수권 생기지. 그지? 그게 생겨가지고 어디로 가? 기권이 생기잖아. 맞잖아. 그 하늘의 태풍이 뭐 땅에 생기겠냐? 뭐 바닷속 깊이에서 생기겠냐? 그지?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게 바로 태풍인데, 그럼 다 증발하면 공기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야. 착각들 하고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수증기가 증발하는 건 맞아. 근데 이 증발한 수증기가 뭐가 되면서 물방울이 될 때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풍이 만들어져요. 알았으니까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 그만큼 태풍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온이 높은 곳에서 태풍이 발달하겠어? 낮은 곳에서 태풍이 발달하겠어? 수온이 높은 데서 태풍이. 알겠지? 오늘 어마무지한 태풍 하나 생겼었죠? 괌 덮치고 1번 덮쳤을 거야. 6월 2일이면 어디로 갔을까? 1번 덮치고 갔겠다. 응? 그 덕분에 선생님이 다이빙도 못하고 짜증나. 때문에 하나의 아니고요. 배가 안 떠. 자, 그런 태풍. 그다음에 광합성 호흡 딱 생각하면 기권, 생물권. 자, 그다음 지진, 해일, 뭐 염류 공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못 가. 지진, 해일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맞지? 그지? 그러니까 해일은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지진은 땅에 생기는 거니까. 직권과 수권. 그렇지. 자, 해류 발생 강수 현상. 해류가 왜 생겨요? 해류는 무조건 바람 때문에 생겨요. 알았어. 그럼 얘는 뭐하고 뭐야? 기권과 수권. 그렇지, 그렇지. 자, 수권에 용해된 물질을 흡수한다. 수권에 용해된 물질을 흡수한다. 뭐가? 식물이겠죠. 그지? 식물들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생물권 들어가고, 그 다음 뭐야? 수권. 자, 서식처 제공, 영양분 공급, 뭐예요? 그다음 직권. 오케이. 꼭 필요한 산소 광합성, 이거 뭐야? 생물권. 그다음 기권. 그렇지, 기권. 자, 수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준다. 이거 뭐예요? 수권. 그다음 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일부러 지운 줄 알겠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밑에 있는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어떤 건과 어떤 건의 상호작용인가를 갖다 물어보는 거죠. 알았지? 본인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구 시스템에서 뭐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생물. 원리, 야, 보자. 직권은 다양한 생물을 출현하게 했어요. 뭐를 통해서? 그게 판구조론. 판구조론. 그러니까 지각이 움직였단 말이야. 지각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5대양 뭐, 뭐지? 5대양 몇 개 주냐? 대륙이. 6개 주인가? 5대양 6개 대륙인가? 맞나? 아메리카. 아니다. 몇 개냐? 아시아, 유럽. 6인가? 6대륙인가? 헷갈린다. 잠깐만.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6이구나.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한 구조론에 의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는 게 직권, 수권, 수권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뭘 중심으로 했냐면 이산화탄소. 알았죠? 이산화탄소의 녹음에 의해서 과다한 온실 효과를 방지했죠. 근데 수건에 이산화탄소가 녹는 건 말이야.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산화탄소들에 의해서 식물들이 이제 수중식물들이 또 강합성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기권, 생명 유지에는 자외선 차단, 운석 차단 이런 거 기권이 한 거고. 생명권들은 이제 과합성들이죠. 그래서 본 거. 외권은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 그렇죠?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 그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그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너지의 흐름을 볼 거예요. 에너지 흐름. 자, 기억해 둘 게 있다면 어, 이 에너지하고 물질이 있는데 지구에서 에너지, 물질. 에너지는 흐름이라고 얘기하고요. 물질은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아. 흘러서 그냥 어떻게 돼버리냐면 에너지는 흐르죠. 그다음 물질은 순환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는 흘러서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알았어요?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해. 그러면 그 쓸모없는 에너지를 쓸모있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쓸모없는 에너지가 뭔지 알아? 열 에너지. 자, 우리 현주가 밥을 먹었어? 유용한 에너지를 먹었지? 그치? 네 몸에서 체온이 발생했어? 에너지를 써? 안 써? 안 써요? 그래. 네 몸에 체온을 형성할 거 아니야? 쓰죠? 그럼 네 몸에다가 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는 쓸모 있어 없어? 없죠. 어디서 뭐. 맞잖아. 네 옆에 친구 옆에서 에너지가 나가. 네 친구 옆에도 네 친구도 에너지를 내보내. 그 네가 에너지를 흡수해? 뭐, 뭐 귀신이냐 습성은. 그런 거. 알았어. 그런 게 다 쓸모없는 에너지인데 그 열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에너지가 흐른다는 얘기는 흘러서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럼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공급이 안 되면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공급이 어디서 돼? 태양에서. 근데 물질은 안 그래. 물질은 계속 순환해. 순환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구에 일정한 양의 어떤 성분 원소들을 포함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물질이 순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탄소가 있으면 탄소는 뭐 모든 권역에 있는 탄소의 총량은 같아. 그런데 기권에 있던 애가 수권으로 갔다가 수권에 있던 애가 다시 생물권 갔다가 다시 뭐 기권으로 갔다가 돌고 도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그럼 탄소가 100이 있으면 지구는 계속 100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구시스템의 에너지는 뭐냐 이거지? 에너지원. 당연히 1등 태양. 한 1등 태양이에요. 뭐 두말할 여지도 없이 태양입니다. 1등. 그다음 또 하나 조력. 조력. 조력이 조금 돼요. 0.0.02. 2등부터 하자. 2등은 0.00가 되고 2등은 0.0, 0.013이니까 2등이 이거네.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조력. 자, 조력은 뭘까?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조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태양 에너지부터. 자, 태양 에너지는 우리 태양이라는 행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이거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 일단은 배웠잖아. 그지? 주기활성. 주기활성 수소 핵융합 반응. 근원이고 그다음에 기상회로를 일으켜나고 포화침식을 일으킨다. 자, 1번은 생물에 흡수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 화석이라는 거 근원이 되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에너지니까 기억해야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알았죠? 지구 내부에 있는 좀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멘틀 대류의 원인이 되며 판의 운동을 일으킨다.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2등도 꽤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정말 어마무지한 에너지를 지금 우리 지구에 주고 있죠. 조력 에너지. 태양과 달의 인력이라고 했죠. 중력. 뭐 지형의 변화를 영향을 주긴 하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알았죠? 그래서 썰물과 면면에서 조력발전소 있죠? 조력발전소. 우리나라도 조력발전소 몇 군데 있어요. 부산 쪽에 하나 하고요. 서해 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의 뭐 쓸모가 없대요. 제대로 활용 못해서. 돈을 수천억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따지고 들면 공부하기 싫어져. 왜 그런지 알아?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공적 그런 거 잘 하나 따면 돈을 무지하게 벌거든. 이 정치하는 애들이 써버려. 뭐 그렇답니다. 한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졸업발전소. 자, 그래서 뭐 태양 에너지, 지구 에너지. 자, 1등 뭐라고? 1등을 모르진 않겠다. 그지? 2등이 지구 내부 에너지야. 알았어요? 자, 그럼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은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자, 위도별 에너지가 불균등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태양의 고도가 다르죠. 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면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내 머리 위에 뜰 때하고 태양이 이렇게 뜰 때. 그지? 그러면은 태양이 이렇게 비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비추겠죠. 그죠? 그지? 그렇게 되면 같은 면적일지라도 같은 면적에서 닿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태양 에너지가 닿고 여기는 이렇게 닿는. 마치 프레시 있지, 프레시. 응? 프레시를 갖다 이렇게 비췄을 때 똑바로 비추면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비스듬히 비추면 이렇게 비춰지겠지. 그럼 단위 면적에 닿는 에너지는 어디가 클 것 같아? 이쪽이 커요. 알았지? 단위 면적에 닿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더 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적도거든요. 여기가 적도라고 보면 돼. 적도 지방 항상 내 머리 위에서 태양이 왔다 갔다 해.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는 여름이 돼야 그 정도 돼. 그 극지방. 극지방 항상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걔가 어떤 애들이면 해수. 해수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로 보면 에너지 평형이다. 세 번째, 그럼 에너지 흐름은 물질의 순환과 연결이 되어 있어. 연관되어지는 거야. 에너지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아니 물이 증발을 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증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은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 물질의 순환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헷갈리면 안 돼. 물질은 순환하는데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볼 내용은 뭐냐면 물질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에 관한 얘기를 보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물, 두 번째는 탄소, 세 번째는 질소. 자, 중요한 원소들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물은 이제 중요한 물질이겠죠? 먼저 그 전에 봐야 될 게 물질의 상태가 있어요. 고체 있고요. 액체 있고, 유체 이렇게 있어요. 자, 고체 액체 기준에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뭐죠? 응? 기체가 에너지가 제일 커. 생각해봐. 기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가 기체가 돼. 고체. 에너지 작아요. 자,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요. 흡수하죠. 다시 기체에서 고체 쪽으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알겠지? 자, 이렇듯이 이제 물의 순환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런 물질의 상태 변화야. 알았죠? 그러면 이게 상태 변화 일으키는데 이게 뭐 상태 변화 일으킬 때 우리 실험실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알코올 램프 이런 거 이용할 거 아니야. 자연계에서 그렇지 않겠죠?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 물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환한다. 자,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예시를 보고 물의 이동을 생각해봐. 알았죠? 예시를 보고. 자, 강무수 수행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수권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기권. 수행이 연결해서 구름이 형성돼. 눈, 비가 나와.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기권에서 지권. 알겠죠? 화산활동 방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해. 이건 지권에서 기권. 알겠죠? 다음, 지표와 바다에 내린 강수 일부를 생물이 흡수해. 이건 수권의 생물권. 자, 식물의 증산활동. 증산활동이 뭐죠? 수증기를 배출하는 거야. 알았지? 수증기 배출이야. 증산은 식물이 수증기를 배출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가정에서 화분을 키우죠. 집에 식물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화분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습 효과야. 알았어? 그러니까 뭐 건조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관지에 염증 같은 거 생겨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습기를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면 식물 자체 내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뿜어요. 수증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의 평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의 평형은 전체적인 물의 양이 똑같은 거죠. 알겠지? 육지 유입량이 96이면 빠져나가는 양도 96이야. 바다 320인데 나누면 320이야. 대륙 대기 380인데 나가는 것도 180.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단 육지부터 봐, 육지. 육지부터 보세요. 자, 육지를 보게 되면 육지에서는 일단 들어올 때는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육지는 그 비밖에 없어. 육지에서 증거랑 60. 그다음에 육지에서 왔던 애들이 이제 뭐 강 같은 걸 통해서 바다로 유입하는 거 36, 96. 바다. 바다는 비 오는 거 이게 284하고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게 320.
바다 나가는 곳은 증발밖에 없다. 알았니? 증발. 대기. 대기는 바다에서 날아가고 바다에서 날아가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날아가는 건 증발밖에 없어요. 얻는 게. 그럼 뭐야? 잃는 거는 강수밖에 없겠지. 대기에서 잃는 건 강수지. 같아요. 이게 물의 수.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탄소입니다. 탄소도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먼저 기권. 기권의 탄소 성분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같은 애들이 탄소 성분들입니다. 맞죠? 직권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요 CO3E-를 포함하고 있는 탄산염, 그다음에 석유나 석탄 이런 애들이 직권에 있어요. 그다음에 수권에는 CO3E- 탄산이온이죠. 탄산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하고요. 당연히 생물권들은 생명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자, 지금 쓴 건 뭐냐면 존재 형태입니다. 알겠죠? 기권에서의 존재 형태, 수권의 존재 형태, 아니면 생명권에서의 존재 형태를 갖다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1번서부터 쭉 한번 해보자. 그림 보면서. 오케이. 먼저 화석연료의 연소,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식물한테 가는 거 있어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가요. 일단 빠져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 호. 알겠지? 그다음 직권으로 가는 거죠. 학석 원료의 생성은 이 식물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생명체는 뭐에 해당합니까? 얘가 탄소화합. 4번, 5번,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분출돼요. 6번, 역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고 방출되는 건 이산화탄소가 다시 방출되죠. 알겠지? 이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 뭐가 되냐면 CO3E-가 돼요. 알겠지?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이렇게 유입되기도 합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이 되는 거죠. 현주 알았어? 모자 박스로 졸면 되겠니 안 되겠니? 졸았어 안 졸았어?
안 좋았어요? 네. 쓰세요, 빨리. 자, 어떤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겠어? 음. 다음. 한 구조론 배웠어? 응? 현주는? 배울 것 같아? 시험범 아니래? 어? 아니야? 너네는 시험범이지? 아직 안 알았어? 자, 그럼 이 뒤에 봐. 자, 이것도 뭐가 중요해? 예시를 통해서 어떤 권하고 관계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야. 자, 봅시다.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 뭐가 뭐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순환하는 거죠. 다음, 식물의 광합성. 이건 기권에서 생물권. 자, 생물의 호흡 과정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화석 연료되는 거 뭐죠?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해요. 직권. 화산 분출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용해. 얘는 기권의 수권으로 탄산이온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수권의 탄소가 기권을 방출되는 거. 뭐 수권의 기권이야. 그지? 탄소가 기권을 방출되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가 방출되는 거지? 이산화탄소겠죠. 탄소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탄산칼슘을 녹여서 바다에 온 거네. 이건 직권에서 수권. 다음 탄산이온이 퇴적되는 건 수권에서 직권. 탄산이온. 알겠죠? 다음 질소의 순환. 질소도 기권과 직권하고 생물권하고 형태가 좀 달라요. 기권은 N2로 존재하고요. 얘는 NO3-나 NH4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생물권은 탄소화합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문제는 이제 뭐냐면 기권에 있는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 대기권에 있는 질소가 있어요. 자, 이게 직권으로 갈 때는 세균에 의해서 뿌리, 또 박테리아.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런 질산염이라든가 아니면 암모늄으로 바뀝니다. 화합으로 바뀌는 거야. 후리옥박테리아가. 그지 얘가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뭐 번개에 의해서 합성이 돼요. 자, 대기권에 있는 질소가 직권이나 혹은 뭐 직권으로 갈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냐, 두 가지밖에 없어. 세균이라든가 번개.
지금 현대는 하나가 더 있네요. 비료 공장. 비료 공장에 할게 내가. 그래도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엔 이렇게 바뀌었던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가요. 나무, 생명체. 또 나무에서부터 동물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식물성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식물성 단백질 뭐 동물성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질소로 가냐면 이제 여기 애들이 죽거나 죽는 얘가 죽거나 똥을 싸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탈질소 박테리아가 있어. 분해자가 뭐냐면 탈질소 박테리아. 이 탈질소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이 공기 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질소 순환이 오히려 좀 더 간편해요. 자, 다시 봐. 질소는 일단 공기부터 시작해. 세균이라든가 번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위적인 자습실을 통해서 일단 이러한 질산형들이 돼요. 얘네들을 섭취하는 건 전부 다 동물들이야. 식물 동물들. 생명권에서 흡수를 해요. 그럼 얘들이 이 생명권들이 다 똥을 싸고 또 죽어요. 그죠? 땅에 묻히는 순간 탈질소 박테리아가 다시 질소 빼냅니다. 알았지? 많이 나와요. 질소의 순환은. 됐니?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들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좀 해드린 것 같고요. 자,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에 관한 이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세포하고 그다음에 물질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세포의 구조와 물질의 이동이었고, 근데 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반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 이동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뭐 해야 돼?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만들어지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이다.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는 당연히 에너지 출입이 있죠. 출현이 뭐지? 뭘 뜻하는 거니? 우리 요거는 자, 그러니까 에너지 출현은 흡열이냐 발열이냐 그런 뜻이야. 맞지? 다음 체온이 몇 도지? 응? 체온 몇 도? 어? 체온은 36.5도. 자, 높은 온도에 낮은 온도에 그 온도가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낮은 온도죠. 30도밖에 안 되는데. 그치? 자,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학 반응 일으키려면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촉매야. 알았지? 그래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 효소가 없으면 안 돼. 효소가 없는 물질, 없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화학 반응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날 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에너지 출입과 그다음에 효소 필요한데 먼저 동화.
동화. 자, 동화 하나만 저 기억하면 이화는 반대예요. 알았지? 동화 뭐 어떤 사람이 서울 사람이 광주에 왔는데 광주에 동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죠? 뭉쳐진 거야. 동화됐다 이거지. 이렇게 뭉쳐졌다. 그러면 큰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라고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럼 분자가 합쳐져야 돼. 분자가 합쳐져야 돼. 알았지? 분자가 합쳐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생각하면 되냐면 광합성 생각하는 게 제일 타당해요. 물론 단백질도 있겠지만 광합성. 자, 광합성 뭐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녹말이 되는 거야. 단백질, 아미노산이 이거 앞단에 배웠잖아. 아미노산이 만나면 뭐가 돼? 폴리펩타이드가 되지. 폴리펩타이드의 3차원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야. 그럼 전부 다 뭡니까? 저분자가 고분자가 돼. 저분자가 고분자. 알았어요? 큰 분자들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화. 이화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반대. 자, 이화는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거. 자, 큰 분자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작은 분자가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그게 호흡이라든가 소화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가지로 나누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알겠지? 그래요. 자, 그러면 물질 대사가 있고요. 또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거. 화학반 비교해보죠. 뭐랑 비교해? 세포호흡이랑 비교해보죠. 요거하고 연소. 자, 온도부터 보면요. 물질 대사는 체온에서 일어나니까 저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온. 그래서 충매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충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용해서 호흡하는 경우와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태우는 경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반응 단계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 단계라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ATP의 저장입니다. 자, 반응 온도는 아까 체온이었다면 얘는 한 400도씨에서 이거 충분히 고온이야. 고온. 고온이니까 일단 발화가 시작되면 연소잖아요. 그죠? 불이 타기 시작되면 400도씨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촉매가 필요 없어요. 그냥 태우면 그냥 쭉 타는 거야. 발화만 시키면 타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한꺼번에, 한 번에 방출이 됩니다. 알았어요? 다 뭐를 갖다 얘기한 거냐면,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게 발열이에요, 발열. 얘는 한 번에 발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체 촉매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겠네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효소라는 건데, 얘는 다양한 대사에 관여한다. 효소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자, 이 효소의 기능에 관해서 좀 볼 텐데, 그 기능에 관해서 보기 전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애가 좀 있어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을 좀 해줘.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애들이냐면, 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자,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 그지? 근데 수소와 산소들이 반응물인데, 그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가 모두 똑같진 않겠지. 그렇지 않겠어? 자, 이게 이제 분자수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에너지가 되고요. 자,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들이 모두 똑같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에너지가 많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이 에너지가 적고 어떤 애들이 에너지가 많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걸 이제 활성 에너지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요 면적 있죠, 면적. 이 면적.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반응 가능한 입자수야. 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반응 가능한 입자수를 면적이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면적은 말이에요. 촉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활성화율이 작아졌어. 작아졌어. 면적이 변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 반응 가능한 입자수 늘어났네. 그럼 반응 가능한 입자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빨라져, 안 빨라져?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반응 가능한 입자수가 늘어나면 예,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어. 늘어나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정촉매라고 그래요. 정촉매는 활성이 작게 하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애들. 그 이유는 뭐가 늘어났어? 반응 가능한 입자수가 늘어났어. 그래서 여기가 EA 프라임이라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촉매를 집어넣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더 커져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밖에 반응할 수 없게 돼버렸네.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느려지. 그냥 반응 가능 입자가 줄어들었죠. 알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부촉매라고 해요. 또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면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애. 그러면 뭐가 정촉매의 효소가 정촉매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포도하고 산소가 만나서 CO2하고 H2O. 이게 호흡이거든. 호흡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 발열이잖아. 그지? 발열. 자, 얘를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이게 활성화 에너지지.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줘. 꼭대기까지. 얘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줘. 이 산꼭대기는 말이야. 어떤 상태냐면, 이거 활성화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거기까지 알 필요 없지만, 반응을 할랑말랑 그러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활성화물, A변 산꼭대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를 갖다 여기다 표현해줬다고 생각하면 돼. 마치 산처럼 만들어. 산처럼 형성해가지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좋은 거지. 자, 이게 산이 높죠? 산이 높으면 어때요?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촉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산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촉매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달라져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만큼이 또 활성화 에너지일 거예요. 여기 이만큼. E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많이 이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활성이 작아진 거야, 이렇게. 이 작아진 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생체 촉매는 촉매인 효소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애들을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거야. 뭐가 변하는 줄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효소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은 뭐로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줘. 그래서 여기는 활성화 에너지를
자, 이게 효소 기능이야. 근데 효소가 이게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 효소가 뭐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 자, 단백질이 어떤 건가 먼저 얘기해 볼까?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만나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폴리펩타이드에 의해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럼 특정한 3차원 구조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특정한 물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런 게 뭐냐면 기질특이성이죠. 그래서 기질특이성은 한 종류의 효소는 그걸 기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아밀라제는 녹말하고만 적용해요. 내가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단백질 덩어리야. 근데 이 아밀라제가 이 고기를 갖다 고기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 소화해내지 못해. 그냥 녹말, 밥을 먹으면 알았죠? 밥을 먹었을 때만 녹말 그 안에 있는 녹말만 소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듯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적용한다. 기질 특이성. 자, 효소 재사용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사용 가능해요. 겉도 그러나 구조가 변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변할 때는 어떨 때 변하냐? 그 온도에 의한 변형. 그 온도에 의한 변형. 온도에 되게 약해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카락이 있어. 머리카락은 말이야, 불에 타잖아. 그럼 그 머리카락이 좀 있으면 나아지나? 다시 원래 머리카락이 돼버려? 안 돼. 머리카락은 불에 타면 끝나, 그냥. 다시 말하면 온도에서 구조가 변하면 그 다음에 재사용이 안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효소를 계속 생산해내야 돼, 안 해야 돼? 계속 생산해내야 돼. 물론 일정한 농도를 갖다 유지하게 되면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항상성이라 그래가지고. 하지만 내가 아팠어. 열이 났어. 열이 났으면 몸에 있는 효소들이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시 원래 상태, 정상적인 농도가 될 때까지 나는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거야.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나아졌다고 또 뛰어놀잖아. 그럼 어때? 또 아프지? 그지? 좀 나아지면 또 뛰어놀지? 또 아프지? 그래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프고 나면 반드시 회복기가 필요한 거야. 그 회복기 동안 뭘 해야 돼? 안정을 취하고 물도 밥도 잘 먹고 몸에 물이 안 가게끔 그래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때는 이제 안 그렇죠. 좀 괜찮아. 그냥 친구랑 약속 있으니까 놀러 갈래. 롯데월드 갈래. 용인 갈래. 그러다 오면 또 아파 자빠지죠. 그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게 감기 같은 게 걸리면 감기가 나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자, 감기나 걸려서 몸에 체온이 올라가서 내 효소가 원래 농도를 찾을 때까지 회복 기간 1, 2, 하루 이틀 정도를 쉬고 나서 그다음 놀아야 돼. 알았어요? 그래야지만 다시 감기가 안 걸려. 근데 몰랐지? 그런 모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배우고 그래서 좀 유식한 티를 내라. 알았니? 맨 무식하게 감기 많고 좀 나았다고 나왔어. 난 회복기가 필요해. 하루 이틀 좀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시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 나 내일 약속인데. 그치? 그래, 계속 아파라.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성이 불가능해요. 구조가 변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더 써봐.
이런 거지. 우리 입안이 있어요. 입안. 우리 입안에는 말이야.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아밀라제는 중성에서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작용 못해. 그 침을 삼켰어. 위로 들어갔어. 위는 산성이야. 그럼 위에서는 아밀라제가 아무 역할도 못해. 알았어? 입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밀라제. 그 대표적인 효소가 이제 아밀라제. 자, 위에 있는 위액이 나왔어요. 위에서 이제 효소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는 약한 염기성이야. 그럼 위에서 분비됐던 소화액은 장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가장 많이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니? 소장이죠. 왜?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제일 많아, 음식이. 알았어? 그러면 천천히 소화가 일어나니까 그 장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죠. 그래서 둥글둥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장이. 알았어. 왜 장이 길어야 되는 줄 알겠어? 장이 길어야 되는 이유는 음식물이 가면서 소화가 일어나고 가장 많이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야. 근데 소화해서 뭐하니? 우리 몸에다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장이 긴 거야. 찌꺼기는 어디로 가? 대장으로 가는 거지. 대장이 이어진 게 직장이고, 그지? 똥이야, 똥. 알았니? 자,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는 효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반응물이 있어요. 이 효소가 있고. 자, 반응물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효소하고 반응물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애는 이쪽을 못 가요. 왜 못 가? 안 맞잖아, 지금. 이게 기질특이성. 여기 맞아야지. 근데 반응물의 어떤 삼차원 구조가 이렇게 생겨보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못 가지. 이게 기질특이성. 왜냐하면 이유는 효소는 몇 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입체 구조죠. 특별한 3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질특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관식이 진짜 많이 나와. 서술형에. 그치? 서술형 잘 써야 되는 거 중간고사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치? 중학교 때하고 또 다르지? 중학교 때 등수가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등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맞지? 자, 다음 반응물이 있어요. 딱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전체를 이 전체 있죠? 이거 뭐라 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그래요. 만난 애들을. 그러면서 이제 생성물이 됩니다. 자, 보니까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보니까 여기 이화작용이네. 그죠? 떨어져 분해됐으니까 이화작용. 자, 다시 효소는 재사용을 하면서 또 다른 반응물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효소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가 볼게요. 자, 미생물의 김치, 발효식품을 할 때, 세제, 생활용품, 연육제, 이런 거. 연육제는 뭐냐면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 불고기 할 때 넣잖아. 뭐 넣니? 배. 맛있지? 배고파. 배를 넣는 이유는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야. 식혜 만들 때 엿기름 넣죠? 이게 아밀라죠. 엿기름이 아밀라. 더러운 얘기 좀 해줄까? 식혜를 똑같은 건데 우리는 엿기름을 쓰는데 어떤 거기에 따라는 침을 써요.
치매, 때부터. 그렇지, 그지. 근데 우리는 엿기름을 씁니다. 그죠? 남이 씹은 걸 어떻게 또 먹냐. 의학 분야, 소화제. 아, 효소들이에요. 얘는, 어떤 소화제 먹지? 베스타제. 선생님, 베스타 제일 많이 먹어. 배아제. 뭐는? 안 먹어요. 소화제 안 먹어요. 음. 이제 그 약들 이름에서 끝에 제가 들어가요. 베스타제, 뭐 배아제 이게 들어가면 다 효소야. 알았지? 소화 효소. 그다음에 혈전 용해제 쓰고 의료기기, 혈당 체크기 전부 다 효소를 쓰는 거. 산업은 청바지 탈세? 그 정도? 청바지 탈색을 할 때 소화 효소를 이용해서 탈색을 한다.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쓰이는 건 환경. 음. 환경에서도 이제 수화제를 효소를 많이 쓰는데 보면 오염물질을 정화한다든가 뭐 생활하수라든가 에탄올 이용할 때 이럴 때 뭘 쓰냐면 수화 효소 그 효소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지 않으면 뭐 틀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효소 작용까지는 해드린 건데 시험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니까 자,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겠네요. DNA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 그지? 확실히 몰라? 네. 믿을 수가 있어, 그지? 공부를 하도 하기 싫어요. 은성이도 몰라? 좀 들어갔지? 이제 자, 일단 어, 예, 좀 남겨놨다가 다음 주에 유전 정보가 들어갈 것 같으면 선생님이 좀 더 할 것 같아요. 동성고가 두 명이라 동성고가 문제래. 모른다고 그러거든. 여기 나왔어? 그래? 여기 양이 좀 많아. 현중에는 모르고? 네.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르는 거겠지.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이게 유전자 중심서열이라 그래가지고 뭐 서술형부터 시작해요. 객관식까지 굉장히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단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쪽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나오겠죠, 시험 범위. 나오기 전이 3주 전인데 현재 그 달력 하나 넘겨봐. 6월 아니야. 그지? 6월이면 얘네들이 마지막 주 26일 주가 대부분 시험이라고. 얘는 7월이고. 아니, 동성고, 얘 시험 문제야. 27일. 그 27일부터. 문성고, 니네도 26일인가부터지. 7월 첫째 주야? 3, 4, 너네는? 7월 첫째 주? 똑같네. 동성고만 빠르네. 아무튼 뭐 7월 1일까지는 보면은 다음 주 하고 4번 남아요, 4번. 알았어? 4번 남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권씩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나오는 대로 알았지? 나오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네. 예. 자, 오늘 했던 거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 응? 네. 자, 다음 주 숙제 뭐였지? 부교재 풀어오는 거야. 각자 부교재를 시험 범위 내가 아니더라도 배운 데까지 풀어오라고. 이거 가지고 와야 돼. 네. 수고했습니다.
음, 은성이도 보기 좀 풀어와.